방랑자, 왔구나. 아카데미는 아직도 시끌벅적하고? 학생회에서 운동장에 커다란 풍선 아치를 만들었는데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렸다더라고. 애들은 아카데미를 반바퀴나 뛰어다니며 쫓아갔다던데 이런 게 바로 청춘이지. 보건실도 이틀째 북새통이야. 쓰러진 애들, 다친 애들 모두 여기로 몰려오거든. 아침에 디저트라도 미리 구워놓지 않았으면 점심도 못 먹었을걸. 자, 갖고 온 와플이야. 레시피를 살짝 바꿔봤어. 설탕은 좀 덜 넣고 레몬 껍질이랑 버터를 더 넣어서 상큼한 맛을 내려고 했는데 한번 먹어볼래? 그래? 그럼 다행이네. 이번 시도는 성공한 것 같아. 레몬즙 비율은 꽤 자신 있거든.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색깔 중에선 이런 금색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서 신맛과 단맛은 한눈에 알 수 있어. 이 방향으로 디저트나 요리 몇 가지를 더 새롭게 만들어 볼까? 완성하면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래, 맞아. 요즘 뉴솔라 셀레브레이션 준비 때문에 아카데미가 난리도 아니거든. 다친 애들만 해도 계단 끝까지 줄을 설 지경이고. 거기다 별일도 없는데 수다나 떨면서 간식을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지 않나. 괜히 꾀병 부리는 애들도 있지 않나. 반은 붕대를 감아주고 반은 그냥 수업에 들어가라고 달래야 했어. 나나도 바쁘니까 응답이 늦어져서 가끔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해줘야 됐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의사가 안 됐다면 공대에 진학했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렇게 바쁜 것도 꽤 재미있어. 예전에도 바쁠 때가 있었어. 그땐 너랑 만나려면 며칠 전부터 일정을 잡아야 했던 데다가 일이랑 잔성의 추적에 정신이 팔렸지. 지금이랑은 결이 좀 다른 바쁨이지만 모두 네 덕분이야. 네가 라하이로이가 좋은 곳이라고 안 했으면 지금쯤 난 어느 무균 수술실 밖에서 차가운 보고서를 보면서 하품하고 있었을걸. 뭐야 그 얼굴. 내가 아카데미 생활에 너무 녹아든 것 같아? 맞아. 어제 찾아왔던 학생 얘기 좀 들어볼래? 자기가 떠돌아다니는 유령한테 씌였는데 밤새도록 옆에서 누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면서 계속 귀 옆에서 맴돌았다는데. 역시 무반응이네. 알고 보니 그 애가 수면 유도 음악을 틀어놓고 잠든 거였어. 잠결에 본인이 본인을 놀래킨 셈이랄까? 좋아, 무서운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엔 뭘 먹고 싶어? 스테이크? 구운 대구? 아니면 황룡 요리? 한번 배워보고 싶어. 넌 황룡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쪽 요리도 꽤 잘 알겠지? 그럼 잘 됐네. 나중에 좀 가르쳐줄 수 있을까? 나도 새로운 요리를 좀 개발해보려고. 애들이 다쳐서 오는 것보다는 맛있는 걸 먹으러 오는 게 더 좋잖아. 이 와플도 다시 손봐서 달콤하고 살짝 바삭하게 만들어 볼게. 메이플 시럽을 뿌리고 신선한 과일도 올리면 훨씬 더 맛있을 거야. 다음엔 너도. 해리슨 선생님! 축제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오늘 티타임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여기로 초대해놓고.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일이 끝나면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대접할게.
마침 잘 왔어. 방금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출입한 사람들 중에 와플을 들고 간 사람은 없었어. 아쉽게도 감시 카메라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네 조수가 될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함정님. 젊은이들의 우정은 언제나 이렇게 뜨겁지. 병문안을 금지해도 항상 몰래 들어오려고 애쓰더라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따로 방문석을 마련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고향이 좀 익숙하네요. 전에 보건실에 온 적 있지 않나요? 그러게. 생각해보면 이 고양이도 여기 주치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 여기에서도 단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저 연구원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을 거야. 누군가 밖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문을 열고 사탕이라도 몇 개 줬을 텐데. 처음에는 용의자를 사람으로 가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발견했어요? 발견은 아니고 발상이랄까? 네가 사건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사소한 일들이 몇 가지 떠올랐거든. 순간적으로 스치듯 떠오른 생각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 법이지. 불가능한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 마지막에 남은 것이 아무리 이상한 것이라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맞지? 그럼 현장을 재현해볼까?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전에 잔성회에 몰래 잠입했을 때는 자주 신분을 바꿔야 했거든. 목사, 의사, 택배원, 때론 시체 역할도 했지. 그때 넌 그게 엄청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해졌고 나한테 총을 쏠 사람도 없잖아. 우린 그냥 와플이 어디 갔는지 조사 중이고 아까 말했듯이 넌 탐정, 난 네 조수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전 보건실의 의뢰로 와플 도난 사건을 조사하러 온 거예요. 난 네 조수이자 이번 사건의 의뢰인. 사건 발생 시간은 아침 7시 30분이었어. 우리는 그 시간대에 보건실을 출입한 모든 사람을 조사했지만 용의자는 찾지 못했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용의자는 사람이 아니겠죠. 설마 그 삼색 고양이일까요? 훌륭한 추리야. 아카데미에 있는 동물이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가려질 만큼 작은 몸집이라면 감시 카메라에 안 잡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 만약 그 고양이라면 그 자리에서 와플 한 접시를 다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건실에 돌아왔을 땐 접시가 비어 있었어. 그 고양이가 전리품을 숨겨놓은 것 같네요. 문제는 어디에 숨겼을까요? 여기서 멀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이겠지. 예를 들어
가까우면서도 숨기에 딱 맞는 곳이라면 아마 여기겠지. 여긴 장비랑 재료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오히려 작은 동물들이 숨기 좋은 곳이 됐어. 근데 녀석들은 경계심이 엄청 강하거든. 그냥 다가가면 바로 도망칠 것 같아. 뭘로 유인할까? 좋아, 내가 도와줄게. 후방은 내가 맡을 테니까 절대 못 도망갈 거야. 거의 다 먹었네. 아무래도 이 녀석 꽤 오랫동안 굶었던 모양이야. 이렇게 말랐다니. 절도범은 이렇게 작은 고양이였구나. 그러니 감시 카메라에 안 잡힌 게 당연하지. 조그만데 엄청 잘 먹네요.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는 가끔 아카데미에 작은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신청해 보라고 권유하기도 해.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꽤 효과적이니까. 하지만 동물을 돌보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 이 조그만 녀석처럼 동물들은 안정된 환경과 인내심이 필요하거든. 아카데미에 등록된 고양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야 할까? 아주 불안해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 일단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 녀석의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 이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 아카데미에서 입양 신청이 가능하니까 입양을 추진해보죠. 학생들이 입양하려면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면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학생과 교직원의 배경을 미리 심사한 후 적합한 대상자를 초대해 입양회를 여는 방식이라든지. 오는 길에 벌써 다 생각해 놓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나가는 건 젊은이의 특권이지. 어른은 항상 고려할 게 많잖아. 네가 입양회에 참여하면 절차가 훨씬 빨라질 텐데. 모두가 널 보고 깜짝 놀라는 사이에 이 똑똑한 고양이를 들어올려 보여주면 결국 저한테 축제 분위기를 좀 더 즐겨보라는 뜻이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태엽을 너무 조이면 기계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잖아. 적당한 휴식은 꼭 필요해. 학생인 네가 아카데미에서 좋은 추억을 좀 더 남겼으면 좋겠어. 내가 이러는 게 불편하진 않아, 방랑자? 가끔은 너무 제 감정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루크. 그보단 당신이 제 옆에 함께 서주길 바래요. 예전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란히 걸어가줬으면 좋겠어요.
나란히 걸어가 달라. 알겠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길 바라는 거구나. 그때 나를 아카데미로 초대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을 테고. 한편으로는 잔성의 조사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 생기 넘치고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과거라는 늪에서 끌어내고 싶은 거였겠지. 결과는 네 예상대로였어. 이 아이들 덕분에 내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거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잠시라도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 그럼 지금은 당신도 좀 쉬어볼 생각이 있다는 건가요? 네 초대는 이미 받아들인 지 오래야. 다만 내 방식이 좀 자유롭다고 할까? 마치 갑자기 우리 세계에 들어온 이 삼색 고양이처럼 말이야.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쪽이 오히려 더 재미있잖아.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친구의 말을 따라볼게.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본다는 거야.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이 녀석을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이번엔 계획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은 여유를 되찾고 즐기는 것처럼 보일까? 기대해도 좋아. 녀석이 새 집을 찾으면 나도 잠시 휴가를 신청할 생각이야. 그때는 다시 너를 초대할게.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야. 최대한 빨리 녀석의 집을 찾아볼게. 아니, 우리가 개발한 일단 에너지 갤로 좀 때울까? 일단 에너지 갤로 좀 때울까?
오래 기다렸지? 고양이 상태는 어때? 그거 다행이네. 그렇지. 이 작은 소동이 끝났으니 이제는 이 녀석에게 믿을 만한 집을 찾아줘야겠네. 내가? 어쨌든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꽤 효과적이잖아요. 그런가? 그게 네가 바라는 내 휴식이구나. 전 그냥 제안하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의지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잖아. 예를 들면 고양이는 일정한 활동 공간, 깨끗한 물그릇,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 그리고 충분한 장난감이 필요하거든. 그걸 다 준비하려면 내 방의 반은 비워야 될 거야. 정말? 꽤나 귀찮은 일이 될 텐데. 그럼 이렇게 하자. 다음에 올 때 녀석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몇 개 가져오는 게 어때? 어떻게 해야 고양이가 좋아할지 도통 모르겠거든. 구르고 움직이고 찢어져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장난감. 덤으로 내가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 더 좋고. 벌써 상상이 되네. 녀석이 내 방을 뛰어다니면서 정리해놓은 자료를 전부 뒤엎는 모습이. 그리고 당신은 한숨을 쉬면서 녀석의 꼬리에 붙은 종이 조각들을 털어주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네. 그 다음엔 고양이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이름이라 그런 건 잘 못하는데. 네가 오면 그때 맡기면 되겠다. 오후에는 다른 일이 있어. 일단 이 녀석부터 검사하러 보내고 돌아와서 당직을 서야 할 것 같아. 방랑자, 또 시간이 나면 새로 만든 요리를 맛봐달라고 초대할게.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 작은 녀석이 너한테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해보자고. 마침 잘 왔어, 방랑자. 방금 마지막 학생이 떠났거든. 내 휴가도 이제 막 시작됐고. 맞는 말이야. 네 말이 없었으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유급 휴가를 거의 까먹고 있었을걸. 한 번에 다 쓰면 반년 정도는 여행 다닐 수 있을 거야. 한 달만 지나도 얼른 돌아오라고 아카데미에서 난리를 치겠지만. 그럴 만한 위인은 못 돼. 그냥 내가 스스로 이런 자리를 찾은 거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조그만 녀석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 내 기숙사에 살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도망쳤거든. 이제는 정말 배고플 때만 돌아와서
먹을 걸 달라네. 밥 먹을 때는 쓰다듬어도 별 반응 없고 먹고 나면 또 잠깐 만지게 해주는데 그러곤 다시 도망쳐. 어쩌면 집 체질이 아닌 고양이가 있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가끔이라도 돌아오는 걸 보면 이미 내 기숙사를 집으로 여긴다는 뜻일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 같은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양이한테 심리 상담을 해서 마음을 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동물을 상대로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자유를 주고 언제든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뿐이겠지. 그래서 고양이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거군요. 맞아. 인생도 그렇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루크, 왜 심리학자가 되기로 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외부 스트레스에 둔감하게 만들고 공감 능력까지 떨어뜨려. 그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공감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결국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 분노, 무기력, 심지어 자기 파괴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비오던 밤 누군가 묘비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심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지. 평소엔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지만 막상 공경에 빠지면 이런 소중한 지지는 기나긴 밤 속의 등불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같은 일을 할 차례야. 물론 방랑자, 너한테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네가 너무 지쳤다고 느낄 때 내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어. 좋아. 계속 노력할게. 휴가,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고양이를 위하여.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미래를 위하여.